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었습니다. 108번뇌. 이 숫자는 국민들이 여야 모두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라는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나 지역구 후보 득표율에서 국민의힘은 45%나 얻었습니다. 민주당이 50%. 5%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시종일관 평균적으로 따지면 긍정 35%, 부정 60%였습니다. 그 차이가 25%포인트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후보 득표율에서 그 차이가 5%포인트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유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이 총선 이후에 국정 운영의 이 권력구도 질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비록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대패를 했지만 동시에 야당에게 범야권이 192석, 그렇다고 국민이 너희들에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회초리를 준 것이지 몽둥이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 무슨 탄핵이니 개헌이니 무슨 특검법을 마구 몰아붙이고 이러는 일종의 이 폭주, 경거망동, 이런 식의 파워를 야당에게 준 것이 결코 아니다. 때문에 45%라고 하는 지역구 득표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제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정권과 국민의힘은 쫄지 말고 45%의 득표율을 믿고, 그리고 이 탄핵이라든가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그리고 나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나라가 망가지는 것에 대한 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마련됐다라는 점을 믿고 쫄지 말고 당당하게 정면 돌파로 뭉쳐서 나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4가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실을 정무 감각이 있는 팀으로 대폭 바꿔야 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 이 호주 대사 문제라든가 회칼 테러 발언이라든가, 그리고 대파 875원짜리 파동, 이런 것들은 얼마나 정무 감각이 없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거는 감정과 정서의 싸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의 악마성, 정치판의 악마성, 아무리 이성적인 이슈도 그 정치판의 악마성에 휘말리게 되면 선동, 선전, 공세의 소재가 됩니다. 그런 것에 말려들지 않는 정무적인 감각, 이런 것이 대통령실에 필요합니다. 이번에 개편에서 정무감각팀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국민의힘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또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중요한 특검법 문제 같은 데 대해서 개별적인 의견을 함부로 얘기하는, 선거가 끝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이런 식의 작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 최수근 상병 특검법을 자신은 찬성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37짜리 초선이 그저 어려운 험지에서 당선된 젊은이라고 하는 이런 또 일종의 인기 바람에 편승을 해서 독소 조항을 제외한다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만,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 의견을 함부로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당이 신중하게 여러 가지 검토와 토론과 총의를 모아서 무엇이 옳은 것에 관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안철수 의원이 최수근 상병 문제에 관해서 과연 팩트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공부를 했습니까?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것을 교정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 무슨 잘못이라고. 아니, 포항의 1사단장, 포항 해병 1사단, 유사시에 북한의 상륙작전을 감행을 해서 적의 심장부를 강타해야 되는 그런 부대의 최고 지휘관을 최상병 상병 익사 사고라고 하는 이런 걸로 인해서 경찰에 넘겨서 수사를 받게 한다면 군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별적인 의견을 함부로 내서 전열을 흩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전당대회 때 일종의 어떤 반등, 회복, 부활의 어떤 기세를 올려야 됩니다. 비록 이 패배의 결과가 나왔지만 어쨌거나 백석을 지켜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다시 컴백한 여전사 나경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그리고 기타 등등 당권의 야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모두 다 출마를 해서 전당대회를 하나의 흥행이 되는 어떤 국민의힘이 다시 기세를 올리는 이런 식의 한 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정권을 어떻게 개혁하고 개조할 것인지 이런 것에 관해서 미래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당은 단호해야 됩니다. 쫄지 말고 뭉치고 정면 승부를 하고 정정당당하게 난국을 돌파해야 됩니다. 제가 그저께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관종 총질 연탄가스, 바퀴벌레 같은 존재, 이런 이 당과 이 조직이 어려울 때 자기의 얄팍한 관심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마구 등 뒤에다가 총질을 해야 되는, 본인이 2018년 당대표를 맡아서 지방선거를 폭망시켜 놓고 무슨 낯짝이 있다고.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처럼 특수활동비 수억 원을 횡령을 해서 현금으로 부인에게 갖다 주고 부인이 은행의 비밀금고에 보관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홍준표처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이렇게 달랐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홍준표처럼 김어준 이런 부류와 어울리면서 낙검수의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바로 직전에 고생을 하면서 선거를 이끌고 최소한의 백석 마지노선을 지켜낸 그런 이 직전의 당대표에게, 사실상의 당대표에게 감도 안 되는 것이라든가 애라든가 이런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한, 그리고 직전에 수회 때 골프를 쳐서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받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런 작태를 보이는 홍준표를 제명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